안녕하세요. 오늘 정부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작성법 A to Z를 강연하게 된 알렉스넷의 영킴 코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부 지원 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 강의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정부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작성법 A to Z. 저는 제 양력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는 한양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햄프셔 유니버시티에서 기술경영 석사를 나온 다음에 LG 상사에서 신사업 개발 파트 리더로 근무를 했고, 그때 여러 신사업들이나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 M&A나 신사업 개발에 관여했습니다. 그 외에 이 스타트업계 쪽에서는 본투 글로벌 센터에서 창업 7년 미만, 평균 3년에서 4년 사이에 스타트업들 마케팅 영업 컨설팅을 담당했고, 그 다음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와 과기부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멘토단 PD로서 여러 스타트업을 멘토링 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예비 창업 패키지나 정부 지원 사업 관련해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단어를 아예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혹은 아셔도 그거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었던 하여튼 안 좋은 쪽으로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 지역에서 전국 지역 거점 대기업하고 연결해서 그 지방에 좀 특화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자 해서 만들어진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조금 잠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이게 뭔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게 왜 패키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각각의 특징이 뭔지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3강에 이제 사업계획서 세부 항목을 작성하는 법을 실제 작성하셔야 되는 사업계획서 항목에 맞게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창조경제혁신센터란 뭐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그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스타트업을 컨설팅을 해드려요. 멘토링도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멘토링 컨설팅도 해주고 입주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공간에 여러분들이 물론 모두 다 입주 공간에 들어가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일정한 또 그 테스트가 있어요. 또 서류 평가, 대면 평가 해가지고 통과를 해야 들어갑니다.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거의 관리비만 내는 비용으로 입주 공간도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모든 센터가 그런 건 아닌데 저희 인천 창조경제혁센터나 대구 창조경제혁센터 같이 그 투자 기능까지 있는 창조경제혁센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서울로 대한민국으로 보면 서쪽에 있죠. 그러면 서쪽하고 제일 가까운 중국, 중국 진출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창조경제센터마다 글로벌 진출에 특화되어 있는 곳들이 이렇게 좀 계속 한두 군데씩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인천 창조경제센터는 이게 적기는 바이오 헬스케어와 물류 유통 전문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예비 창업가 여러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사실 내가 인천에 살고 있다, 그럼 인천 창조경제센터 지원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이 서울에 살고 있다, 그럼 제일 그냥 집하고 가까운 데 신청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꼭 4차 산업혁명, 유통 이쪽으로 이렇게 특화돼 가지고 예비 창업 패키지나 예비 창업가들에게 한정 짓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창조경제센터가 마찬가지예요. 우수한 예비 창업가들을 모아서 우리 센터로 유치를 해서 키워서 성장시켜서 유니콘까지 쭉 키우는데 더 중점을 뒀지, 사실은 이 항목 자체가 아주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질문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저는 4차 좀 산업혁명 관련인데 제가 경기 창조나 서울 창조보다는 인천에 살고 있어서 인천에 눕고 싶습니다. 좀 자주 왔다 갔다 하고 투자 유치도 좀 받고 싶고, 그럼 인천 창조로 넣으시는 게 맞아요. 마찬가지로 강원 창조, 충북 창조, 창조경제센터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18개 정도 있는데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그냥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사실 여러분들 거의, 제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본투 글로벌 센터 다닐 때 센터장님이 시키셔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에 2조가 있든 3조가 있든 4조가 있든 그해 예산의 정부 지원 사업의 50% 이상은 다 창업 3년차 이하예요.
이렇게 제가 막 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3년차 이상한테 한 7, 80%가 예산이 거의 집중이 돼요. 근데 거기서 특히 그 7, 80% 중에서도 또 한 4, 50% 예산은 어디에 집중이 되냐면 창업 한 3년차 이하에 완전히 집중이 됩니다. 그 예비 창업가들한테 굉장히 많이 육성을 해요. 창업을 육성하고 장려하는 정책을 피고 있어요.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나마 이 바닥에서 조금 아시는 분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그 프로그램이 요 세 가지예요.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모르시는 분은 저 단어를 한번 잘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세요. 아시는 분들은 뭐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거고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있으셨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나중에 공고를 보여드릴 텐데 공고일 기준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를 보유하지 않은 예비 창업가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총입 창업 패키지는 좀 달라요. 예비 창업가 플러스 창업 3년 이내. 그리고 창업 도약 패키지는 이제 3년하고 7년 이내인데 왜 7년이냐? 우리나라의 법상 스타트업을 기준하는 거는 창업 7년 이내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렇게 대학생들 예비 창업가 같은 경우에 대학교 4학년 때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야 괜찮다 빨리 회사 만들어. 회사 만드는 거야.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회사를 만드시는데 회사를 만드시는 순간 예비 창업 패키지에 신청할 자격은 잃는 겁니다. 회사는 법인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인 건 맞는데 준비가 되어 있고 충분히 역량이 되어 있을 때 정말 그때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일단 회사를 만들었다라는 실적을 안겨주기 위해서 어떤 누군가에게 그런 실적을 안겨주기 위해서 회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너무 아이템이 괜찮고 팀 역량도 괜찮은데 예비 창업 패키지를 신청을 못 하시는 스타트업들을 봤어요. 그분들은 안타깝지만 초기 창업 패키지 바로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초기 창업 패키지는 창업 1년차, 2년차, 3년차가 드글드글 해요. 그래서 경쟁에서 싸워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창업 도약 패키지는 더 심하죠. 초기 창업 패키지 3년 이후니까 3년을 보통 데스밸리로 보거든요. 3년, 4년. 데스밸리를 넘겼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반응이 오고 반응이 오니까 매출이 일어나거나 투자가 유치가 이미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창업 도약 패키지 정도 사실 레벨은 예비 창업가라고 이 스타트업 지원에서는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정말. 사실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근데 그래도 창업 도약 패키지를 기재를 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3년 이후에는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